우리 부부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생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이상한 건지 며느리가 이상한 건지 댓글로들 알려주셨으면 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망설여지네요. 저희 남편은 자동차 부품 공장 회사에서 평생을 일하며 10년 전에 공장 생산 현장에서 생산부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헌신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저는 24살에 남편을 만나 그의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죠. 만난 해 우리는 결혼을 했고 10년이 지나서야 첫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벌이 하는 우리 부부는 빠듯한 살림에 둘째를 가지지 못하고 세월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게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드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공장에서 일하며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꾸렸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최대한 아끼며 절약해서 살림을 했었고요. 솔직히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남편 생일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케이크 하나 사고 했었다면 그게 최고의 생일이었죠. 물론 제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혼자 돈을 버느라 바빠서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느라 제 생일이 지나간지도 모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하나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게 키웠답니다. 물론 이렇게 귀하게 키운 우리가 땅을 치며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닮아서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학 때부터 반장을 해서 학교 다니는 내내 반장과 학생회장을 했었죠. 우리는 당장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기죽을까 싶어 반장이 되고 나서는 빵 공장에서 방을 맞추고 우유도 사서 학교를 찾아가곤 했죠. 학기마다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집이야 학교에 싸들고 가는 음식값이 아깝지 않지만 저희 부부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했던 아이였기에 학원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보냈죠. 남편 월급의 대부분은 교육이나 아이를 위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저축을 했고 우리 부부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고 그렇게 살았죠. 중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아이에게 손이 덜 가게 될 즈음에는 저도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돈도 사실 저희 살림에 큰 몫을 차지했거든요.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가 나가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디 가냐 물었지만 아이가 기 죽을까 싶어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간다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우유 배달하면 다 알려질까 싶어 옆 동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우리 부부에게도 큰 보람이 찾아왔는데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만 하던 아이가 드디어 서울대, 그것도 의대에 합격을 한 것이었죠. 우리 지역에서는 여지껏 서울대 의대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희귀한 일이었었는데 그걸 우리 아들이 해낸 거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부모 말도 잘 들어서 학교 다니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학교 학원 집만 오갔던 아이죠. 그러니 서울대에 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패착이 될지 그때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 뒷바라지는 하는 일은 지금껏 했던 일보다 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등록금이야 국립대라서 그래도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대 등록금은 일반 학과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해야 했기에 한 달에 생활비만 해도 적어도 70만 원 이상이었고 거기에 교재비니 실습비니 해서 들어가는 돈이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우리 부부는 돈을 벌어서 아이를 졸업시키고 전문의까지 합격을 시켰죠.
이젠 우리도 편히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페이닥터를 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어 우리 부부에게 용돈도 주기 시작했죠.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바쁜데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집에 찾아와서 같이 나들이도 가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한 덕에 그래도 중소도시지만 아파트도 있었고 다행히 경기도에 사놓은 땅이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아들은 의사 생활을 하며 여자도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에는 여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막상 아들이 여자를 사귄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좋을 테니 그런 면에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는 인물도 좋고 사근사근하니 부침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부모도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재력이 있어 병원을 차려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명품 가방부터 해서 온 몸에 명품을 휘두른 것 같은 모습은 좀 거슬렸지만 집안이 좀 산다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흔쾌히 결혼까지 승낙을 했었죠. 물론 결혼을 승낙할 때 다소 의문은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던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사업 때문에 바빠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다며 결혼 때까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으니 말이죠. 결혼식도 조촐하게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극소수만 모여서 결혼을 했고 결혼식 때마저 며느리의 부모님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의심을 하거나 한 적은 절대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 며느리는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차려준다던 병원 소식은 오간데 없고 집에서는 밥도 하지 않고 배달 음식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제가 한 번씩 집을 찾아가면 배달 음식 쓰레기로 집안 이곳 저곳이 더러웠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에선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청소며 밥이며 말을 하면 인상부터 썩고 나에겐 대꾸조차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아들을 시켜 우리 부부가 아들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하였죠.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달은 얼굴을 보았지만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저는 저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슬펐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해 잔소리는 절대 하지 않고 집안 청소며 반찬 해준다는 핑계로 한 번씩 찾아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마음이 풀렸는지 출입을 허락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를 못 들어오게 할 때부터 마음이 상했고 며느리를 아주 좋지 않게 봐서였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안 볼 수 없어 제가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안일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도 미뤄둔 채 열심히 낮잠을 자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니 본체만 채 그냥 계속해서 잠을 자고 TV를 보고 자기 할 일을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과 또 불화가 생길까 싶어 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세탁기에 주섬주섬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제 뒤통수에다가 던진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꿈인가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 며느리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니 뭐가 잘못됐냐고 그냥 빨리 빨래나 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울라통이 터져 그날은 한바탕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다음날 못난 아들놈은 엄마가 왜 그러냐며 다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착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런 불효자로 태어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누가 이기나 보자며 한 달은 출입을 하지 않고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쉬웠는지 아들을 시켜 다시 집안일을 하러 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며느리가 그나마 조금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밥을 사준다며 외출을 제의하기에 저도 기분이 좋아 따라 나섰는데요.
그렇게 나서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에서 제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창이 먼저 알아보고는 찾아왔는데 저를 알아본 게 아니고 며느리를 알아보더군요. 며느리는 표정이 사색이 되어서는 사람 잘못 봤다며 소스라치게 놀랬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창은 지역이 시골인데 서울에서 자란 우리 며느리를 알림안무했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과 나이도 알고 있어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제 동창의 언니 아들과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던 아이였던 거죠. 동창 말에 의하면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하고는 얼마 있지 않아 조카가 석연치 않게 독에 중독이 되어 죽었고 이후 며느리가 10억 가까운 보험금을 타고 연을 끊고 지냈었다고 해요. 며느리는 서울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와 술을 했으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면 우리 아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물었죠. 며느리가 혹시 두 번째 결혼이냐고. 맞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결혼이긴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며 그마저 첫 남편은 금방 죽어서 실제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요. 제 동창 얘기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두 번째 결혼도 맞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일부러 저희 아들에게 접근한 것 같다는 말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흥신소에 부탁을 해 며느리의 전 직장 등에서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건지. 저는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며 전보다 더 저를 취급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을 땐 저에게 욕까지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이후 저는 녹음을 하려고 하였지만 교묘하게 제 휴대폰을 빌려서 녹음하는지를 확인하고는 욕을 하더군요. 이제는 우리 아들을 시켜 우리 부부에게 남아있는 재산인 아파트와 땅까지 팔게 해서 개원을 하게 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는 우리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며 따지기만 하고 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만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면 아들은 뭐같이 화를 내며 우리 부부를 다신 보지 않겠다면 오히려 협박을 하네요. 저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악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들마저 저리 변하고 나니 더 이상 살 의욕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내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땅만 팔아 개원시켜주면 정말 잘하겠다고 거짓말도 하는데 정말 울라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사연이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